안녕하세요. 이번 통영문화재 야행에서 디지털 드로잉 강의를 맡게 된 손기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디지털 드로잉이라는 게 대체 뭘까요? 뭔가 듣기엔 되게 어려운 단어처럼 보이지만 말 그대로 디지털 기기, 컴퓨터나 이런 태블릿 PC를 이용한 그림 그리기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이제 디지털 드로잉이라고 하면 웹툰 작가나 일러스트레이터들 같은 이제 프로들만 할 수 있는 되게 어렵고 심오한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전혀 그렇지 않고요. 그림을 좋아하시는 이제 일반인 분들도 취미로 충분히 하실 수 있을 만큼 전혀 어렵지 않고, 또 기초만 조금 배워두셔도 종이에 직접 그림을 그리시는 것보다 훨씬 더 쉽고 재밌다고 느껴지실 거예요.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너무 겁먹지 마시고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강의는 컴퓨터로 그림을 그리는 걸 기본으로 하겠지만 디지털 드로잉을 위한 드로잉 프로그램들은 컴퓨터용이나 혹은 태블릿 PC용 어플이나 그 기초 개념이 이제 똑같기 때문에 태블릿 PC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이 강의를 보시고 드로잉 어플을 설치하셔서 직접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께서 디지털 드로잉을 하시기 위해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게 뭘까요? 이렇게 생긴 태블릿을 구매하셔야 돼요. 구매하시고 설치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제 이 태블릿 같은 경우는 인터넷 웹사이트에 입문자용 태블릿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제 보통 5만원에서 6만원대 제품들이 나오는데 그것들 중 하나를 구입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선생님, 저는 이런 태블릿 PC도 없고 컴퓨터용 태블릿도 구입하기가 조금 부담스러워요. 이런 분들도 계실 수 있겠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다음 강의에는 종이에 직접 그린 그림을 제 컴퓨터에 옮겨서 디지털 드로잉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이런 장비들이 지금 당장 없다고 하셔서 좌절하지 마시고 강의를 같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태블릿을 이제 구입하시고 또 컴퓨터에 설치하셨다면 다음은 그림 그리기에 필요한 드로잉 프로그램을 설치해 줍니다. 현재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유료 프로그램들을 쓰고 있는데 처음 입문하시는 단계에서 또 추가 비용을 들여서 유료 프로그램을 사기는 좀 많이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제가 꽤 괜찮은 무료 드로잉 프로그램을 찾아봤는데요. 바로 메디방 페인트 프로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웹사이트 검색창에 메디방 페인트라고 검색하시면 쉽게 다운로드가 가능하고요. 이제 태블릿 PC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메디방 페인트라고 무료 어플이 있으니까 설치하셔서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그림 그리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화면 한번 봐주시겠고요. 이렇게 메디방 페인트 프로를 이제 켜시면 이런 창이 뜨는데요. 이제 앞에 있던 이런 광고들은 다 꺼주시면 되고요. 이 상단에 파일을 보시면 신규 작성이라고 있는데요. 이 신규 작성을 이제 눌러주시면 이런 창이 하나 뜨죠. 이 창 같은 경우는 이제 그림을 그릴 이제 도화지의 성질을 결정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폭과 높이가 보이시죠? 보통 이런 폭과 높이는 여러분들이 그리고 싶은 그림보다 조금 더 크게 만드시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작은 그림을 크게 늘리게 되면 그림이 상하거나 이제 깨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큰 그림을 작게 줄이면은 그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보통 저 같은 경우도 더 크게 만들고요. 보통 저는 이제 픽셀 단위로 1000에서 2000 픽셀 사이로 만드는데요. 오늘은 여기 있는 1500 픽셀로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 아래에 있는 해상도나 배경색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안 건드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클릭을 해주시면 이런 투명한 창이 뜨죠. 지금 보이시는 이 격자 무늬는 이제 디지털 드로잉에서 투명하다는 걸 뜻합니다.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뭐 탁자 위에 종이도 뭐도 아무것도 없다는 건데요.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저희가 이거를 종이로 만들어 줄게요. 여기 흰색을 클릭하시고 페인트로 눌러주시고 클릭을 해주시면 자, 이렇게 흰색 도화지가 완성되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하나가 들어가는데요. 바로 레이어라는 개념입니다. 이 레이어라는 개념은 이제 하나의 막층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제 이렇게 설명하니까 되게 어렵죠? 그래서 제가 조금 알기 쉽게 그림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이제 손 흔드는 사람이라는 그림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여기 보시면 아까 그 레이어들이 되게 많죠? 자, 보시면 펜터치, 명암, 채색, 도화지
이렇게 4개 레이어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 있는 흰 점은 이 레이어를 이제 끄고 열고 할 수 있는 버튼입니다. 펜 터치를 끄면 이렇게 펜 터치가 없어지고요. 명암을 끄면 명암이, 채색을 끄면 채색이 없어지고요. 아까 그리고 도화지를 없애면 이렇게 투명한 이제 레이어가 생기게 되겠죠. 자, 이렇게 4개의 레이어가 다 합해져서 만들어진 게 이 그림인데요. 이렇게 설명을 해도 사실 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알기 쉽게 그림을 하나 더 준비했는데요. 자, 이렇게 보시면 조금 이해가 되실까요? 아까 이 손을 흔드는 사람이라는 그림을 이제 이렇게 레이어별로 분할시킨 그림인데요. 자, 이 레이어들을 하나씩 합쳐보면 이렇게 채색을 넣어보고요. 그 다음에 명암 레이어를 이렇게 넣고요. 그리고 펜터치 레이어를 이렇게 넣으면 하나의 그림이 완성이 됐죠. 자, 이 그림처럼 이제 레이어라는 건 이미지를 완성하기 위한 각각의 역할을 하는 그림들의 투명 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레이어는 이제 각각의 이제 영역에 이제 간섭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복잡한 작업들을 하실 때 훨씬 편리하시고요. 이렇게 이제 말로만 설명을 하니까 이제 아무리 예시를 보여드려도 어려울 테니 이제 제가 실제로 그림을 하나 그려보면서 이제 레이어에 대한 이해를 더 심도 있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처음에 저희가 만든 이제 도화지죠. 여기에 자, 여기 종이 모양을 누르시면 레이어가 하나 생깁니다. 자, 이 레이어는 이제 저희가 밑그림을 그려줄 거예요. 밑그림이 뭐냐면 이제 보통 여러분들도 그림을 그리실 때 연필로 연하게 한번 그리시고 그 위에 볼펜으로 진하게 그리신 다음 이제 연필로 먼저 그렸던 걸 지우시고 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밑그림을 하나 그려 두셔야 나중에 직접 그림을 그리실 때 훨씬 더 편하게 그림을 그리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밑그림은 좀 연한 색으로 할게요. 나중에 이제 진짜 그림과 구분을 하기 위해서 조금 연한 색으로 간단한 그림을 하나 그려보죠. 이렇게 사람의 얼굴을 하나 간단하게 그려볼게요.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밑그림이기 때문에 엄청 공들이실 필요 없고요. 이제 이 그림을 토대로 이제 진짜 그림을 그릴 테니까 이제 비율이나 이런 것만 깨지지 않는 선에서 그려주시고 이제 진짜 공들이는 건 나중에 진짜 펜터치를 하실 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호주머니에 손을 넣고 있는 사람을 한번 그려봤어요. 예, 굉장히 불만이 많아 보이는 표정이죠. 자, 이렇게 밑그림 레이어를 만드셨다면 자, 이제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이름을 이제 직접 써주시는 게 좋아요. 레이어를 이제 더블 클릭하시거나 혹은 옆에 있는 이런 톱니바퀴를 누르시면 이렇게 레이어를 이름을 정하실 수 있어요. 처음 만든 종이는 도화지, 그리고 방금은 밑그림, 그리고 이제 레이어를 하나 더 추가해 줍니다. 이제 여기는 진짜 펜으로 이제 그림을 그릴 거예요. 그럼 밑그림 레이어의 불투명도를 이렇게 조금 줄여 주시고 이제 여기 레이어에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조금 진한 색으로 할게요. 이 밑그림 레이어를 기반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시면 되고요. 예, 밑그림 레이어가 있으니까 훨씬 더 수월하게 그림이 그려지죠. 이렇게 잘못 그리더라도 디지털 드로잉은 이렇게 수정이나 이런 것들이 빨라서 훨씬 더 수월하게 그림을 그릴 수 있답니다. 이렇게 이제 조금 더 진하게 그리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림을 그려주시면 이제 본격적인 이제 그림이 완성이 되었고요. 이제 이 레이어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펜터치라는 이름을 지어주겠습니다. 이렇게 펜터치라고 하고 이제 이렇게 펜터치가 완성이 됐으면 이제 밑그림은 필요 없겠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앞에 흰 점을 꺼주시고요. 그리고 펜터치 레이어 아래에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들어줍니다. 이 레이어는 이제 채색을 위한 채색 레이어라고 할 건데요. 자, 이렇게 레이어를 만들어 주시고 이제 원하는 색상을 여기서 골라주세요.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갈색으로 할게요. 그리고 여기 있는 페인트 모양을 누르신 다음에
이제 여기에 부어주시면 이렇게 색상이 들어가게 됩니다. 얼굴도 똑같이 이렇게 칠해 주시고요. 옷은 붉은 계통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청바지 느낌으로 할까요? 예, 이렇게 색상이 다 들어갔는데요. 자, 이 다음에 이제 또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 줄게요. 이 채색 레이어 위에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 이름은 명암 레이어라고 짓겠습니다. 예, 명암 레이어 같은 경우 이제 그림에 명암을 주는 건데요. 이제 명암 같은 경우 보통 이제 현재 쓰고 있는 이런 색깔보다 더 진한 색을 선택하시고 그냥 붓으로 이렇게 뭐 명암을 칠해 주셔도 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하기보다 명암 레이어 위에 블렌딩이라는 글자가 보이시죠? 여기를 누르시면 곱셈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 곱셈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아래에 있는 채색 레이어 색깔 위에 스며들듯이 이제 색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연한 회색 같은 걸 선택하시고 이렇게 그냥 발라주시면 이 머리카락에 있는 갈색에 스며들듯이 이렇게 명암이 들어가고요. 이 이제 곱셈이 좋은 것이 이제 그대로 이렇게 살색에도 적용이 되고 이렇게 붉은색에도 바로 쓸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매번 명암을 할 때마다 새로운 색을 고르지 않으셔도 되고요. 자, 여기서 되게 재밌는 제가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기 레이어 곱셈을 아까 저희가 정했죠. 여기 밑에 클리핑이라는 거 보이시나요? 이 클리핑을 클릭해 주시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이렇게 왔다 갔다 해도 이 채색 레이어 밖으로 나가지가 않아요. 이게 무슨 개념인지 잘 모르시겠죠? 그럼 클리핑을 한번 꺼볼게요. 자, 보이시나요? 제가 이제 색칠을 할 때 막 이렇게 옆에 거 신경 안 쓰고 이제 명암을 칠해요. 막 칠하고 나서 이 바깥의 부분을 원래 그러면 지워져야 하잖아요. 이렇게. 근데 그럴 필요 없이 클리핑만 눌러주시면 이 아래 있는 채색 레이어 이제 밖으로 나간 색깔은 다 지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명암을 넣으실 때 클리핑을 누르시고 곱셈을 만들어 주신 다음에 회색을 연한 회색을 하시고 그냥 편하게 이렇게 쭉 그어 주시면 돼요. 그래도 밖으로 나가지 않기 때문에 되게 편하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레이어의 순서가 이제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펜터치가 제일 위에 있어야 하고 뭐 명암이 그 다음, 채색이 그 다음, 밑그림이 제일 아래, 도화지가 제일 아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레이어의 순서에 대해서 헷갈린다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직접 해보시면은 그렇게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 순서가 중요한 이유가 아까 이렇게 손 든 사람 그림을 보여드렸던 것처럼 레이어는 그 순서에 따라서 위에서 아래를 덮는 형식이 되기 때문에 지금 채색이 명암보다 위에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명암이 채색에 가려지게 되죠. 예,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순서가 되게 중요하고요. 만약에 이 순서를 외우시기 힘드시다 이러실 경우에 그냥 처음 이제 레이어를 만드실 때 이렇게 아예 만들어 버리세요. 도화지, 밑그림, 그리고 채색, 그리고 명암. 명암은 이제 곱셈과 클리핑, 그리고 맨 위에 펜터치. 이렇게 아예 시작할 때 만들어 놓고 그림을 그리셔도 좋고,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하나의 양식을 그냥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버리셔도 좋습니다. 뭐 레이어 양식 이렇게 저장을 해두시면 다음번에 뭐 새로 그림을 그리실 때 이 레이어 양식을 그냥 불러오시기만 하면 이렇게 완성이 되어 있죠. 그러면 조금 더 이제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그림을 이제 저장을 한번 해볼 거예요. 저장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그림이 다 완성이 됐다. 그러면 파일을 눌러서 여기 저장이라는 거 보이시죠? 저장을 눌러줍니다. 저장을 누르면 이렇게 메디방 페인트 프로라는 형식의 이름으로 저장이 되는데요. 이렇게 저장을 하면 여기 있는 레이어라든지 이제 그림의 모든 정보가 담아 있는 상태로 이제 저장이 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불러서 이제 수정이 가능한 원본의 형식으로 저장이 되고요. 이렇게 저장을 그래서 꼭 함부로는 해두셔야 돼요. 이렇게 함부를 해두시고 나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시고 이렇게 JPG 파일로 또 저장을 하나를 꼭 해주시면 이제 저희가 보통 이제 보게 되는 그림 파일이 되는 건데요.
이제 저희가 인터넷에 그림을 올리거나 혹은 이제 친구들한테 이제 메신저로 그림을 보내줄 때 이제 이 파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강의가 끝이 났습니다. 어떠셨나요?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죠. 정말 기초지만 이것만 알아도 무리 없이 이제 디지털 드로잉을 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이제 질문 사항이나 이제 궁금한 거 있으신 분들은 제 메일 주소 son89524 @naver.com으로 문의를 주시면 제가 최대한 자주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이제 디지털 드로잉에서 꼭 필요한 단축키와 그림을 조금 더 편하게 수정하는 법, 그리고 태블릿이 익숙하지 않거나 혹은 태블릿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직접 그린 손그림을 디지털화 시키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며 이제 추가로 태블릿에 익숙해지는 법도 알려드릴게요. 강의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그럼 다음 강의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